왜 시장이 이렇게 변했고 지금 시장 월가에서는 어떤 거를 바라보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내일 뭐 제롬 파월 연준의장 물가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되는 거를 보고 시장을 분석할 수 있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3대 지수 상승, 미국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둔화의 금리 인하 전망 확산. 자, 저번 주 금요일 날 미국 PPI가 발표가 됐죠? PPI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 PPI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숏이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괜찮습니다. 말아 올릴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렸죠? 코인이슈님, 물가가 PPI가 월가 예상치가 2.3인데 2.6이 나왔다는 튀었다는 건데요. 물가가 튀면 금리 인하를 못한다고 시장이 받아들일 건데 이게 왜 좋은 건가요?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키포인트 화두가 뭐였냐면 CPI 좋게 나왔어. 근데 빅테크 얘네들은 빠지고 뭐 다우라던가 아니면 러셀 2000이라던가 금리에 민감하고 그동안 외면받았던 소형주들이 상승을 했죠. 그럼 시장이 이거 순환 매장인가? 그동안 빅테크에 있던 자금들이 유출돼서 소형주들을 들어간 건가? 유입시킨 건가? 아니면 경기 침체인가? 소비가 너무 꺾여서 물가가 떨어졌고 경기 침체인가? 시장이 고민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고민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왜? 물가가 높게 나왔어. 그러면 시장이 뭐라고 생각할까? 소비가 낮을 것 같아서 경기 침체라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물가가 높았어? 소비는 괜찮은데 순환 매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 순환 매장이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즉 쉽게 말해서 저번 주 금요일날 월가에서 바라본 건 뭐였다?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 인하를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포커스가 뭐였다?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PPI가 높게 나와도 안 떨어집니다. 이거 올라갈 건 말아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귀신같이 또 올라갔죠. 뭐 맞췄다 틀렸다 하는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왜 시장이 이렇게 변했고 지금 시장 월가에서는 어떤 거를 바라보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내일 뭐 제롬 파월 연준의장 물가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되는 거를 보고 시장을 분석할 수 있고 예측할 수가 있어. 대응할 수가 있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물가가 살짝 높아졌다는 건 오케이, 오히려 좋아. 소비가 크게 꺾이지 않았어. 그러면 미국의 소비가 꺾이지 않았다면 경제 성장률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는 얘기고 거기다 물가까지 빠졌으니까 금리 인하할 수 있겠구나.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 버텨주는데 금리 인하까지 금상첨화구나. 시장이 좋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다 상승을 했죠. 뭐 S&P, 다우, 뭐 나스닥, 러셀 2000까지 골고루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는 거. 그동안에 빅테크만 오르고 나머지 다우나 뭐 S&P 500 빠지고 다우나 S&P 뭐 나머지가 러셀 2000 오르면 빅테크가 빠지고 기업 실적은 좋게 나오겠네요. 이번 분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거 보셔야 되는데 어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부터. 자, 그래서 보시면은 금리 인하 전망이 확산이 됐다. 물가지수가 둔화. PPI가 높게 나왔는데도 금리 인하 전망이 확산됐다. 왜? 소비는 괜찮았고, 물가는 빠졌기. 자, 그리고 PPI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은 지표가 괜찮았더라고요.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헤드라인 지표는 높게 나왔어. 0.3이나. 전월 대비해서도 올라갔는데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갔냐. 봤더니 서비스 물가가 0.6%나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함된 거, 많이 포함된 게 뭐냐면 도소매.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경제학자분들이 PPI 계산할 때 이제 식품, 에너지, 그리고 도소매 얘네들을 제외하고 통계를 내기 때문에 그런 통계 지표를 좋아합니다. 선호하고. 그래서 이런 거 어차피 식품, 뭐 에너지, 그리고 도소매 얘네들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 뭐 할인 뭐 프라임데이를 했어.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나 박싱데이 때문에 도소매가 막 높게 나왔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식품과 에너지 가격에 도소매 가격도 들어간다. 도소매 가격이 높아졌다는 건 미국의 물가가 근본적인 물가가 상승한 건 아니구나. 근원 물가가 올라가지 않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디테일하게. 그래서 실제로 근원 물가도 크게 올라가지 않았고 전월 대비 보합이라 그래요. 그럼 PPI 헤드라인 지표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높게 나왔지만 상세한 지표들은 높게 나오지 않았구나. 괜찮은 지표가 나왔구나.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하겠네. 이런 지표는.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미국 미시간대 7월달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 66.0 전월 대비 하락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의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앞으로 미국의 소비가 어떨 것 같니?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떨 것 같고 어떻게 뭐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갈 것 같니? 요거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한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우리가 지표 삼아 보자, 참고 삼아 볼 정도가 뭐냐면 요게 이제 인터넷으로 바뀌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600명, 600명, 1000명이면 1000명 전화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인터넷 설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예전보다 조금 떨어진다. 그래도 지표가 나쁘게 나오진 않았다. 전월 대비 하락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좋게 바라보고 있고 물가도 빠질 거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다. 미국 국민들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적 발표. JP모건 체이스 비자 수익에 힘입어 2분기 호실적 발표. 일단은 미국의 지금 EQ 어닝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웰스파고 미국에 있는 금융주들이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다. 금융주들이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 결과는 또 실적이 막 나쁘지는 않았는데 순마진, 순이자 수익이 감소했다. 그래서 이게 금융주들, 은행들 얘네들이 금리가 인상할 때는 인상하는 그 초창기에는 좋아. 왜냐하면 금리가 높다는 건 대출이자가 높다는 거고 예대 마진이 높다는 거겠죠. 은행 입장에서.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고금리로 들어가면 수익이 감소합니다. 왜? 금리가 높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수리자 마진이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럼 금융주들이 다시 내가 그 이전 수익을 되돌아가려면 회복하려면 당연히 금리 인하가 나와줘야만 하겠죠. 그래서 대출량이 늘어나서 나의 순이자 수익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미국 주식이나 뭐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금리 인하 수혜주 중에 한 가지가 누구냐면 금융주입니다. 금융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 그냥 오리지널대로 금리가 높으면 미국의 은행들 수익 구조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대출량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금리를 반대로 내리면 미국의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해주고 예대 마진이 액수가 늘어나겠구나. 금융주들이 수혜를 보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지금 강의를 하면서 영상으로 배우면서 금리 인하 수혜주 중에 금융주가 있구나. 한 가지 또 배워가지고.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의 빅테크나 기업들 실적 발표가 꺾일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기까지는. 자, 바이든 피격 사건 독립적 조사 지시 결과 나오면 국민과 공유. 이든희 형님이 안 그래도 힘들었었는데 더 힘들어졌습니다. 거의 뭐 지금 기정사실화가 되는 것처럼 제가 뭐 우리 정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멤버십 방송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자산시장 뷰를 코인 시장 뷰를 조금 트럼프 당선에 맞춰서 조금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기울었어요. 이번 주말 그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이든희 형님이 조금 안쓰러워졌다는 거. 근데 한 가지 얻은 게 있습니다. 뭐를 얻었을까? 이든희 형님이 잃지만은 않았어. 잃기만 한 게 아니야. 한 가지 그래도 얻었어. 뭐를 얻었을까? 이든희 형님 대신 다른 후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다른 후보? 지금 바이든 후보 대신 누가 나오니 많이 여론이 엄청 들끓었었죠. 근데 그게 잠잠해졌습니다. 잠잠해졌어요. 즉슨 이든희 형님한테는 다시 한번 트라이할 수 있는 근데 또 주말에 말실수를 또 하셨어. 너무 커. 젤렌스키랑 푸틴을 헷갈렸어. 그리고 그 라가르드 총재 누님이랑 또 누구를 헷갈렸더라? 응? 좀 헷갈릴 사람이 있지. 요거는 좀 심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다른 후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서초삼중입니다. 힘들어져요. 자, 트럼프 승리 시 주식법을 터진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얘기 좀 드려볼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 우리 비트코인 투자,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부동산 재테크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들 보시니까, 하반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판도가 기울었다는 거는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어떤 두 대통령 당선 이후의 자산시장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지금부터. 물론 아직 시기상조일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뭐 된 것도 아니고 뒤집을 수도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스타님 말대로. 근데 우리가 미리 트럼프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고 예측을 해놓고 대응을 미리 해놓고 있으면 조금 더 시장에 좀 대응을 하고 적응하는 데 있어서 수월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7월 중순을 기점으로 하반기 시장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자든 코인 투자자든 상반기 코인 투자 패턴이랑 똑같이 가져갈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너집니다. 적응 못해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여름 딱 사이클 이제 2분기 하반기 이제 3분기 사이클 이제 들어섰으면 준비를 하자. 정신 딱 차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프트뱅크 AI 생태계 확장, 영국 반도체 스타트업 품었다. 자, 아주 그냥 일본의 AI 생태계, 기존에 있던 웹 2.0, 뭐 블록체인이 아니죠. 웹 2.0이나 뭐 반도체, 이 섹터에서 일본이 가져간 게 단 한 개도 없어. 그러면 웹 2.0을 몇 사 가져가죠. 이 야망과 의지가 눈에 너무나도 보입니다. 소프트뱅크가 지금 영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 스타트업을 품었다고 합니다. 이미 영국 누구죠? 이번에 미국 증시에 최근에 상장된 영국 반도체 기업 AR 누구였죠? 한번 올려주세요. ARM 맞죠? 최근에 상장된 거 미국 증시에 걔네들 인수하면서 이번에 라인까지 직원 삼키려고 라인 뭐 그 개인정보 위반 안 돼가지고 뭐 인수 못한다 뭐 이런 기사들 떴던데 그래서 지금 일본의 AI 시장 얼마나 야망이 지금 욕심이 그득그득한지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향후 10년에서 20년 먹거리는 AI 산업이 되겠구나. 그럼 AI 산업이 활성화되고 이게 확장된다고 하면은 요거 필요하다 그러면 어떠한 산업들이 필요할까? 뭐 전력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에너지 사업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AI를 뭐 증축하고 건설하려면 또 원자재가 또 필요하겠죠. 그럼 어떤 원자재가 필요할지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세워서 대비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에서 길게는 10년에서 15년까지 먹을 수 있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평생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자산을 지금부터 구축하고 미리 개발하고 찾아내서 가져가는 겁니다. 주식 투자가 뭐 별거 있나요? 비트코인 투자는 뭐 별거 있나요? 똑같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연기금 투자자산 개편에 전세계 큰 파장 전망 나오나. 자,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미국 CPI 발표되고 나서 엔화 가치가 많이 올랐죠. 강세로 가져갔다는 거 일본 정부의 조금 은밀한 암묵적인 미국 국채 매도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또 일본 정부 연기금이 뒤집어지게 돈이 많습니다. 얘네가 전 세계 2등이에요. 미국 사회보장 신탁기금 그 다음으로 일본의 연기금 얘네들이 돈 가장 많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뭐를 할 거냐? 엔화 강세를 띄우려고 지네들이 갖고 있어 미국 국채를 팔고 엔화를 산다. 그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진 게 뭐냐면 일본도 이제 줄을 서야 돼. 바이든이 됐던 트럼프가 됐던 줄을 서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강력해진다? 아, 차기 대통령은 트럼프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제니 옐런이나 뭐 바이든이나 얘기를 안 들을 가능성도 있어. 물론 뭐 이렇게 배척하던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유대인 자본들이 다 갖고 있는 이런 기관들, 뭐 IMF, 얘네들이 뭐 신용등급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번에 환율 그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아무리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트럼프 쪽으로 기울 수는 없어요. 양다리 외교 정책을 펼치긴 해야 됩니다, 일본도. 근데 바이든이나 제니 옐런 얘기가 뭐 10개 부탁을 했다거나 아니면 명령이었다면 8개는 들어줬는데 이제는 7개, 6개밖에 안 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타기를 해야 되니까. 트럼프 쪽에 이제 붙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미국 국채 매도량이 조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큰 파장이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자, 미국 물가 둔화 소식에 엔화 급등, 일본 당국의 시장기 뭐ミ물가 둔화됐다고 해서 엔화가 급등할 수는 없죠. 시장 개입이 없으면 힘듭니다. 사실상 시장이 개입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자, 당정 가상자산 주식 죄송합니다.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 자, 근데 사실 소득세가 유예돼야죠. 돼야죠. 저도 세금을 신고를 하는데 이런 말 하면 또 안 좋을라. 솔직히 세금 신고를 하는 거 알겠어요. 수익이 나고 수익이 있는 데 있어서 당연히 세금 신고를 하는 게 맞는데 세금을 걷기 전에 세금을 걷어서 면밀히 검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놓고 기반을 닦아놓고 세금을 걷어야지. 그런 것도 없는 이상 그냥 돈 벌었으니까 세금부터 내. 그게 뭐야? 그게 오피셜은 아닙니다. 유력하다 기재부에서는 뭐 그런 거 없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확실히 제가 관련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또 지인들 건너가지고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트럼프 그거 터져가지고 못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쭤보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건데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3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다는데 그것까지는 힘들 것 같고 1년만 유예돼도 1년만 제발. 여러분들 안 그래도 비트코인 지금 코인 투자로 수익 못 내고 다 손실인데 10명 중 9명이 거기다 세금까지 걷는데 얼마나 억울해. 응? 세금이라도.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내년부터 소득세를 세금을 내. 그런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뭐 다 던져야 되나요?
제발 어리석은 멍청한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세금 낼 생각하시고 수익률을 10%라도 더 가져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금 아낄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되셨죠? 많은 분들이 올해 연말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실 거야. 연말 던질 생각하지 말고 세금 적게 낼 생각하지 말고 수익을 내서 세금 더 낼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잔고가 플러스 10%, 20%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는 겁니다.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마인드 차이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수익을 보셔야 돼. 세금 내더라도. 이해되셨죠? 자, 트럼프 대승. 찬다지성 중국 민주식 상한가 급등. 얼마나 웃기냐면은 중국식 발음으로 트럼프랑 조금 비슷하다 그래서 민주식이 올랐어. 중국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자기 올리고 싶으니까 올린 거지.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주말에 피격 사건이 있었고 요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니까. 그래서 요 성조기 뒤에 딱 있고 요 사진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미국의 대선을 좀 가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트럼프 총격 20살 크룩스 공화당 등록당원 외로운 늑대 수행인지 불확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그냥 얘기 한번 해보고 갑시다. 여러분들은 물론 누가 했다 요건 중요하지 않죠. 생명을 구했고 대신 다른 분들이 좀 생명이 좀 앗아가긴 했지만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음모론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쪽에 더 무게추를 주고 계세요? 음모론이? 여러분들은? 저는 앞만 봐도 럼프 형님 대선 캠프에서 좀 나오지 않았을까? 럼프 형님 대선 캠프 쪽에서. 그런 분석들은 아예 없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경제방송 다 찾아봐도 무슨 뉴스 이런 거 다 찾아봐도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나온 적은 나온 그건 없다. 무조건 바이든 쪽에서 심어가지고 저격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럼프 형님 쪽에서 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걸 긍정적으로 가져간 걸 봤을 때 럼프 형님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뭐 이제 생명까지 걸린 문제니까 누가 뭐 자작극이나 뭐 했다 음모론은 접근을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음모론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핑계 대야지. 저는 음모론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시야가. 그래서 조금 많이 이 사건을 위해서 많은 걸 가져간 쪽이 계획을 했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근데 바이든 쪽에서 그럴 수도 있죠. 진짜 이렇게 생명을 앗아가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빗나갔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자, 소식통 이더 현물 ETF 최종 승인 임박. 다음 주 상장 시작이 예상이 된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만의 또 호재 이더리움 ETF가 다음 주에 상장 시작을 예상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나오든 7월 말에 나오든 7월 달에 나오는 게 이상하진 않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더리움 ETF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올라가냐 떨어지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 현물 ETF 요 이벤트 요 사건만 봤을 땐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떨어진다고 봤어요. 절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왜? 기관들 입장에서 매력이 없어. 스테이킹이 없기 때문에. 근데 조금 우리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게 뭐냐면 현물 ETF 매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 증시나 아니면 기관들 입장에서 한 번쯤은 뭐 이더리움이 아니어도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사실 잘 모르겠어요. 떨어진다고만 봤는데 지금 악재들도 해소가 됐고 요거를 또 빌미 삼아 말아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일단 한번 지켜보자. 다음 주 한번 지켜봅시다, 요거.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유입이에요. 제가 이더리움 현물 ETF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장담을 못하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 증시나 미국 기관들이 좋아, 유입세가. 자, 요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운트 곡스 상한 물량 나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독일 정부나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던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왜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시장에 4만 개, 5만 개, 뭐 10만 개 던져도 상관없어. 왜? 던져도 그걸 받을 수 있는 주체, 매수 주체가 있으면 상관이 없어. 가격 안 떨어져.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죠. 미국 증시가.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다. 마운트 곡스 이런 데 흔들리지 마라. 쫄지 마라. 독일 정부 던지는 거 뭐 계좌에서 계좌 이동만 해도 50몇 개 떨어지는 거 쫄지 마라. 주어야 된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미국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되네요. 이번 주 지표, 발표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지금은 물가가 떨어지고 뭐 금리 인하할 수 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미국의 경기가 많이 꺾였구나. 경기가 많이 꺾였다는 건 소비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소비가 많이 꺾였는지 아니면 괜찮은지
그 지표를 알 수 있는 게 7월 16일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내일 발표되네요. 그래서 저는 크게 꺾이지 않을 걸로 봅니다. 꺾이지 않거나 살짝 높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계속해서 갈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크게 꺾여 마이너스 0.34 막 많이 꺾였어. 그러면 시장은 꺾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7월 17일 유로존 CPI 발표되고 18일날 금리 결정 발표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라가르드 총재 누님이 9월달 ECB의 금리 인하 할지 안 할지를 어느 정도 윤곽을 말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연준도 잭슨홀 미팅 때 금리나 내리겠구나 안 내리겠구나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유로존 금리 결정 아마 금리는 안 내릴 거예요. 영국은 아마 8월 달에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라가르드 총재 누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거 중요하다는 거. 18일 날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 발표되고요. 실업자 수 크게 의미 없어 보입니다. 신규 주택 판매 발표되고 국내 총생 GDP 1점 초중반대 비슷하게 나올 걸로 봐요. 근원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 발표되죠. 이거 중요하죠. 요것도 좋게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발표된 물가 지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8월 1일날 연준 금리 결정, 금리를 안 내릴 거고요. 잭슨홀 미팅 9월 달에 금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 어떻게 크게 이슈를 힌트를 주는지 그게 중요하다. 8월 2일날 고용지표 실업률 요거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고용지표랑 실업률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용지표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8월 초 금리 결정, 고용지표 발표 요거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또 빠진 거 있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 주 중요한 거 한번 짚어드리고 갈게요. 이번 주 중에 제롬 파웰 연준 의장 발언이 있습니다. 이거 방송 돌리면 잘못 올라갔구나. 이번 주 아마 오늘 새벽인가로 알고 있어요. 제롬 파웰 연준 의장 나와서 어떤 얘기 하는지 그거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뭐 했냐. 그리고 이번 주 또 미국에 있는 기업들 실적 발표 있죠? 실적 발표 그거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 크게 중요한 건 없네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